넘어가는 시간 하고요. 그리고 둘째 시간부터는 뭐 용접, 개요, 계약 검토, 설계 검토, 그리고 공정의 장비, 재료 특성,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 자, 이런 절차대로 저희가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뭐 하시는 게 오늘 8시간 같이 진행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중에 질의사항 생기시면 뭐 채팅으로 남기셔도 되고요. 채팅으로 남기시기 어려우면 쉬는 시간 때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이 보실 게 용접 관리 엔지니어링입니다. 용접과 관련된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실 거고, 또 용접 관리자 입장에서 조금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일단 한번 파악을 하고, 그리고 계약이나 설계사항에 있어서 검토사항, 지금 계약이나 설계사항에 있어서 검토사항에 있어서 아주 뭐 깊은 단위까지 내려간다기보다 대략적인 개요 이렇게 살펴보신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접 공정과 장비,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접 공정, 뭐 GTAW, SMAW, GMAW, FCAW, 그리고 SAW 이 정도 같이 한번 살펴보실 거고요. 그리고 용접 재료, 재료에 있어서는 뭐 자재가 많이 있겠지만 탄소광, 그리고 이 탄소광 안에서도 보면 좀 결정이 미세한 고강도의 강, 소리가 끊기나요? 고강도의 강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실 거고요. 그리고 스테인리스 강, 그리고 니켈 알로이 이런 순서대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스 스터디는 저희가 용접 검사나 뭔가 체크를 함에 있어서 진짜 케이스로 어떤 케이스 때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보셨을 때 우리가 관리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습니다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용접 개요 파트에서는 용접의 정의, 용접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갈 거고요. 그러면 이 용접 기술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어떤 분야에 사용되는지 한번 보실 거고요. 그리고 이 분류를 나눴을 때 뭐 용융 용접과 압력 용접, 그러니까 퓨전과 프라이저 두 가지 파트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저희가 많이 사용되는 거는 퓨전 용접이죠. 물론 산업 분야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 듣고 계신 분들 플랜트나 조선이나 이쪽 파트에서는 퓨전 웰딩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 파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압력 용접이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이제 기억하시는 게 저항 용접이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항 용접의 파트가 어떻게 나뉜다라고 한번 봐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브레이징, 솔더링에 대해서도 구분 정도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실 게 계약 검토, 설계 검토 파트인데 계약 검토 쪽은 용접 품질 시스템에 대해서 볼 거예요. 저희가 용접 품질이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희 품질 보증 시스템까지 한번 살펴보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알고 있는 ISO 9001이라고 하는 품질 개형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이 시스템을 토대로 해서 이쪽 파트에서 조금 특화되어 있는 ISO 3834 쪽을 살펴보면서 계약 검토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다, 그리고 설계 검토 사항은 어떻게 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파트들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이 ISO 3834에서 등급에 따라 우리가 지켜줘야 될, 체크해야 될 이런 필수 사항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둘째 시간, 셋째 시간 정도 같이 한번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럼 이런 계약 검토나 설계 검토 사항은 누가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용접 관리자라는 우리 용접 엔지니어 혹은 엔지니어가 아니더라도 관리를 하시는 인원들이 하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용접 관리자가 실제 하셔야 될 내용들 관련해서 한번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요건 검토라든지 기술 검토, 그리고 하도구, 그리고 용접 용언에 대해서, 장비에 대해서, 생산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용접 절차의 자격 인증에 대해서, 그리고
시방서나 작업 지시서, 그리고 용접봉,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요소까지 보시면 작업 전에 저희가 관리돼야 될 요소들을 한번 보시게 될 거고요. 그러면 그와 아울러 용접 전에 우리가 검사해야 되고 체크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게 있는가, 이것도 같이 볼 거고요. 용접 중에 우리가 검사와 시험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용접 후에 검사와 시험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런 용접 후에 대해서 보시게 된다면 이제 어떤 결함이 있는지를 찾아내셔야 되고, 이런 결함에 대해서 합격이나 불합격에 대해서도 판정을 내리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컨티뉴스라고 하는 이상 지시, 불연속 이런 것들에서 저희가 좀 공부를 해볼 거고요. 용접이 다 끝난 것들에 대해서 용접 후열 처리가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네, 용접이 다 끝나고 작업이 다 끝났지만 뭔가 부적합 사항이 있다면 이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 관리와 시정 조치에 대한 사항까지, 그리고 식별과 추적성, 품질 기록, 자,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다 보시면 우리가 계약을 함에 있어서 실제 우리가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없다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게 될 거고, 만들 수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이런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게 계약 검토 파트예요. 계약 검토의 그 설계 검토 파트입니다. 설계 검토는 이제 설계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교재안에는 기본적인 용접 기호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용접 기호가 어떤 건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본 기호와 보조 기호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용접을 함에 있어서 어떤 조인트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양호한 용접 품질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같이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보실 게 용접 공정과 장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앞서 보셨던 용융 용접과 압력 용접이 있었다고 하면 이 파트에서는 대부분 이제 용융 용접 파트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프로세스를 좀 더 상세하게 보는 시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GTAW라고 했던 티그 용접이 기본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MAW, 다음에 GMAW, FCAW, 그리고 SAW 이런 식으로 갈 건데 각 공정마다 저희가 필수 변수 사항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류 그리고 전압 등에 의해서 우리 이별량들이 달라지게 되고 이런 이별량으로 인해서 용접 품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품질이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함으로써 조금 더 양호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볼 예정이에요. 그러면 용접 공정은 이런 식으로 한번 본다라고 보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용접 재료. 이 용접 재료에서 탄소광에 대한 성질과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탄소광을 용접함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거, 어떤 것들을 조심해서 용접하시면 좀 좋습니다라고 같이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용접 열 영향부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다라고 얘기할 건데, 산소광에 있어서도 강도가 다른 탄소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강도는 열 처리에 의해서 결정률을 미세화했고 이런 미세화로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강도들입니다. 그러면 이 결정률을 미세화했던 광과 하지 않았던 광은 용접을 함에 있어서 조금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서 봐주셔야 될 요소들도 있다라는 거 같이 한번 얘기해 볼 거고요. 그걸 저희는 냉각능 그리고 탄소광의 냉각 이런 것들을 빗대서 같이 얘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특히 용접에 있어서 좀 나쁘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마르텐자이틱 조직이 어떤 상태에서 만들어지고 이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요소를 관리를 해야 된다. 탄소광 같은 경우 콜드 크랙이라고 하는 저온 균열이 잘 일어납니다. 이런 저온 균열에 있어서 중요한 원소 요소가 마르텐자이틱이라고 하는 센시티브 마이크로스트럭처, 좀 인성이 부족한 이런 기지 조직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르텐자이틱에 대한 관리, 그리고 고장역강의 용접성이라든지 초고장역강, 지금 탄소광도 열처리 등에 의해서 강도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반 에드로리드된 탄소광과 노멀라이즈 또는 TMCP된 탄소광, 그리고 초고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마르텐자이틱 조직이 함유된 이런 탄소광, 이런 것들은 다 용접하는 것들을 좀 다른 방법으로 해주셔야 양호한 용접성을 얻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켈이 들어간 니켈강의 용접성에 대해서도 한번 보게 될 거고요. 그럼 이런 니켈강에 대한 용접성을 얘기하면서는 주로 좋은 균열이라든지 예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 같이 한번 더 얘기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합금강에 있어서는, 니켈 합금강에 있어서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뭘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한번 보실 거고요. 내열강에 대해서도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 파트 쪽은 저희가 처음에 WPS 부적합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WPQ, WPS 같은 경우는 이제 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이라고 해서 용접 절차 시방서라고 하고요. 자, WPQ라고 했을 때는 이제 Welder Performance Qualification이라고 해서 용접사 기량 인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WPS라고 했던 이런 문서와 WPQ라고 했던 이런 문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관리를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용접 검사함에 있어서 저희가 합격이나 불합격을 얘기해야 되는데 어떤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얘기할 수 있냐면 뭔가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기준에 있어서 이건 뭐 때문에 불합격입니다, 뭐 때문에 합격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을 어디서 찾아보시면 실 업무에 좀